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,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해외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. 또 매일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서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요. 일주일 전 남편은 회사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,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. 현재는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.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일단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이 남편분께서 워낙 이제 출장도 잦고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보니까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지금 거의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? 예,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업무 수행한다는 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걸 의미하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. 근데 업무 기인성, 즉 이 그 뇌졸중이 왔다는 것, 즉 그렇죠. 반신불구가 됐다는 게 업무에 기인한다는 이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됩니다. 여기서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고시에 더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고시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세 가지를 좀 기억됩니다. 24시간, 일주일 3개월입니다. 첫 번째, 24시간은 그 24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하거나 급격하게 그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느냐 이런 거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이런 걸 처리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일주일 내, 그러니까 발병하기 일주일 전에 업무량이 지난 12주간 평균 일주보다 30% 증가했냐, 즉 일주일의 업무량이 예전 12주 동안 비교했을 때 30% 업무가 늘어났냐,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. 그다음 3개월 이상 업무가 가중하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이 개주 업무 30시간 3개월 이상 그리고 가중된 업무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그 24시간 이내인지 일주일 이내인지 3개월 이상이 계속 되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남편분께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 산업재해 보험급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? 예, 산업재해 종류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요양급여, 두 번째는 휴업급여, 세 번째는 장애급여가 있습니다. 그 요양급여, 그 다음에 휴업급여, 장애급여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. 요양급여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비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 간호비도 들고 이 간병비도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네. 바로 요양급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휴업급여는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장애가 있으면서 도저히 어디 가서 근로를 못하게 되는 거죠. 이 그렇죠. 근로를 못하게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장애급여가 있습니다. 장애급여는 그 자기가 이렇게 산재를 통해서 계속 장애가 남아있는 상해가 있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면서 반신불구가 됐었습니다. 전혀 못 움직이게 됐죠. 이게 그렇죠. 바로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장애, 지금 반신불구일 경우에는 장애 1등급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산업자해보상법에 따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 그 별표 3에 따라서 329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속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진찰비, 약제비, 치료비, 수술비, 간호비,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자기가 월급을 못 받은 그런 취업을 못한 거에 대한 기회에 대한 상실에 대한 금액이고요. 장애급여는 자기가 장애로 인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편분께서 평소에 좀 지병이 있었던 경우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까요? 근데 보통은 지금 요양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경우에 기존에 기왕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게 반박해서 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판례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가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못 받는 거는 산업재해를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네.
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, 휴법급여, 그다음 장애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뇌졸중인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뇌졸중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업무 기인성이 되어 있는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게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행령을 꼭 살펴봐서 자신의 업무가 어느 정도 갑자기 24시간 내에 증가했는지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꼭 확보하시는 것이 이 사안, 이 질문자의 상담하신 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.